바쁘신 와중에 평일에 이렇게 시간 내 주셔서 저희 교육과정에 참여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선 오늘은 ISO 27001 2022 그 새로 나온 표준에 대한 간략한 소개와 저희 절차와 전환에 대한 교육과정이 주 내용이고요. 지금 저희 아젠다는 우선 저희 오늘 발표자 소개, 그리고 어떠한 그 변경사항이 있는지, 그리고 어떤 요구사항, 보시는 것과 같이 주요 핵심 변경사항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의를 들으시는 와중에 궁금하신 부분이나 그런 것들이 있으시면 이제 저희가 마지막에 Q&A 시간이 있기 때문에 Q&A 시간에 좀 활용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선 오늘 지금 소개를 해드리고 있는 저는 DQS 코리아의 김모준 PD이고요. 세일즈 부서에서 IT 프로그램 위주로 지금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9001 불도30 사업 연속성 표준과 정보보안, 그리고 전사 리스크 관리에 대한 자격을 갖고 있고요. 인증기관에서 약 10년 이상의 공무 경력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27001에 대한 강의를 해주실 분은 정보보안 영역에서 오랜 경력을 갖고 계신 박만서 위원으로 9001 품질 자격과 27001 자격, 그리고 시사나 CPPG 이런 정보보안 관련 자격을 갖고 계신 20년 경력 이상이 되신 전문심사위원이다 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미 알고 계신 분들도 많이 계실 거고 처음 뵙는 분들도 많이 계실 거라 생각을 하고요. 오늘은 저희가 기존 고객사분들 위주로 이제 초대를 많이 드렸는데 고객사분이 아닌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제가 전체적인 소개를 진행하는 걸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선 간략하게 저희 회사 소개 간단하게 시작하고 본 세션으로 넘어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DQS 코리아 같은 경우는 1985년에 독일에서 최초로 설립된 매니지먼트 시스템 인증 평가 기관인 DQS 그룹의 한국 지사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저희 같은 경우는 91년 품질을 시작으로 해가지고 자동차 산업 위주의 표준인 IATF, TS129 사고 표준의 최초 인증 기관이기도 합니다. 한국 지사는 2005년부터 한국에서 정식 서비스를 시작했고 2008년에 UL과 합병을 하면서 좀 더 넓은 서비스를 제공하게 되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DQS 그룹 같은 경우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독일에 있는 품질협회, 그리고 표준협회, 그 외에 각종 산업협회, 기계공학이나 독일 전기공업, 독일 건설산업협회 등 각종 품질이나 이런 퀄리티에 대한 관심이 있는 단체들이 모여서 저희 회사를 설립했다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지금 현재 저희 DQS 그룹은 전 세계 60개국에 85개의 오피스가 있고 약 65,000개의 인증서가 130개국에서 활용되고 있고요. 연간 125,000명의 심사를 2,500명이 제공하고 있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매니지먼트 시스템, 즉 거버넌스나 컨트롤 이런 부분에 있어서 특화된 매니지먼트 시스템 표준을 주로 서비스하고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동차 산업, IATF 16949나 그 자동차 산업 정보보안 TSAX, 그리고 2143, 그 외에도 각종 ESG, IT 분야로 각종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혹시나 이제 기업에 계신 분들 중에 이자 심사 같은 부분에 관심이 계신 분들도 많이 계신데 제가 커스터마이즈된 이자 심사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으니까요. 혹여나 관심 있으신 분들은 저희 쪽에 연락을 주시면 언제나 제가 친절하게 진행해 드리겠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단독으로 이렇게 평가 서비스를 제공하는 게 아니라 제3자 인증기관이라고 해가지고 공인 인증을 받은 상태에서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공인 인증이라고 하면은 어크리테이션이라고 해가지고 저희 위에 상급기관, 국가 소속의 기관으로부터 승인을 받아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에게 받은 인증서 같은 경우는 다른 나라에 제출하셔도 이제 수용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혹시나 저희가 이제 ANAB라고 하는 미국과 박스 독일 이 두 개 표준을 많이 제공하고 있는데 혹시나 이제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유카스나 캡이나 이런 특정 어플리케이션이 필요하신 경우에는 저희 쪽에 문의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표준은 정보보안 표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 저희가 제공하고 있는 표준은 총 4개의 어플리케이션으로 많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티삭스 자동차 정보 보안 같은 경우는 ENX라고 해가지고 유로피안 네트워크 익스체인지 어플리케이션 바디로부터 승인을 받아서 저희가 2019년부터 한국에서 제공을 하고 있고요. 지금 오늘 모이신 분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27,000일 같은 경우는 미국의 ANAB 그리고 박스로부터 어플리케이션을 획득해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 ANAB 같은 경우는 2770 하나에 대한 어플리케이션도 제공을 하고 있기 때문에 혹시 어플리케이션 마크가 있는 2770 하나 개인정보 관련 인증이 필요하신 경우는 저희 쪽에 별도로 연락을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혹시 이제 ISO 20000-1이라고 해가지고 서비스 매니지먼트 관련해가지고 그런 표준이 필요하신 경우 이것도 미국 쪽 APMG 통해서 저희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니까요. 이렇게 제공하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 그 외에도 저희 쪽에 이미 27027 클라우드 시큐리티나 27018 개인정보의 클라우드 시큐리티 그리고 27019 이런 서비스를 받고 계신 고객분들의 경우에는 이게 상급기관 인정이 없는 논 어플리케이션 서비스이기 때문에 해외에 제출하시면은 가끔 이제 반려되실 수도 있습니다. 이거는 저희만 그런 게 아니라 지금 해당 표준들은 어플리케이션 서비스가 없습니다. 없어서 이제 지금 한국에 있는 모든 기관들이 논 어플리케이션을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도 이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라고 알아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국지사 같은 경우는 제가 2005년에 설립을 하면서 동시에 이제 27,000의 서비스를 제공을 했고요. 저희 첫 정보보안 인증은 대통령 경호실입니다. 근데 이제 그 이후로 제가 특별하게 이제 IT 쪽으로 많은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다 보니까 이제 저희가 2019년 티삭스 평가를 도입하기 전까지 한국에서 많은 활동이 있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2019년 티삭스를 하면서 저희가 IT에 많은 그 인적자원을 이렇게 채용을 해가지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저희가 자동차 정보보안 쪽에서는 점유율 50% 이상의 지금 시장을 갖고 있는데 아직 27,000일에서는 좀 생소하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거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IT 정보보안 서비스를 제공할 때 다른 인증기관처럼 뭐 다른 경영 시스템 출신의 이런 심사원들을 보내드리는 게 아니라 정보보안 출신에 있는 개발자 출신 혹은 이제 시스모나 관련 정보보안학과 교수들 이런 분들을 주로 초빙을 하고 저희 심사원을 채용을 해가지고 심사원으로 활동을 하게 하고 있고요. 저희 심사원들은 기본적으로 27,000일 자격 외에도 시사 자격을 기본적으로 취득해서 취득을 해야만 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보통 이제 뭐 증적 자료나 오디트 트레이닝이 있냐 없냐 이런 식의 평가가 아니라 실제로 여러분들이 그 운영하시고 계신 정보보안 시스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리고 실제로 제3자의 이해관계자의 시선으로 파악할 수 있는 그리고 발견할 수 있는 리스크나 그런 것들을 좀 더 많은 조언을 제공하고 시스템을 개선할 수 있는 그런 접근 방식으로 저희가 평가를 많이 제공하고 있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모든 심사가 끝나면 이제 받아보신 분들도 있을 거고 못 받아보신 분들도 계실 건데요. 이 고객 만족도 평가를 지속적으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DQS 평균 5점 만점에 4.69점인데 한국 같은 경우는 그 심사 만족도 서비스 결과가 4.92점에 만점에 가까운 점수를 받고 있고요. 혹여나 저희가 이제 심사원 보내드렸는데 이 심사원분 마음에 안 듭니다 하면은 그 가감 없이 저희 설문조사에 답변해 주시면 저희가 시정 조치를 해가지고 그분은 다시는 안 가도록 저희가 하고 있으니까요. 언제든지 이게 고객 만족도 조사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같은 경우 27,000인 서비스를 적극적으로 한 지 얼마 안 되다 보니까 SK그룹하고 CJ 이렇게 지금 보시는 곳이 저희 주요 27,000 인증 고객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티사스 같은 경우는 제가 시장 점유율 50%가 넘다 보니까 현대그룹이나 LG그룹, 삼성그룹 등 주요 많은 고객사들을 저희가 인증을 하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무나 이렇게 심사를 보내는 게 아니라 인정된 그리고 확신이 있는 적격사를 가진 심사원들을 배정을 해서 여러분들에게 인증평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라고 자신할 수 있고요. 저희 인증서나 보고서는 이제 저희 고객분들은 온라인 데이터베이스를 통해 가지고 필요하신 경우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언제든 보고서 필요하시고 이러시면 저희 쪽에 연락 주시면 이메일로 전달드리니까요. 그래서 저희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속적으로 그냥 시험 평가를 제공하는 회사가 아니라 시험 평가 그 이상의 것, 대응 시스템을 실제로 개선하고 보안 시스템을 개선할 수 있는 평가 서비스를 제공하는 인증기관이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지금 IT 서비스는 신소정 매니저가 오늘 여기 아직 참여는 안 했는데 27,000의 담당으로 배정이 되어 있고 제가 슈퍼바이저로 있기 때문에 혹시나 이제 서비스 받으시면서 문제가 있다라면 언제든 저희 쪽에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사 소개는 여기까지고요. 이제부터 그 핵심 경영 사항에 대해서 박만서 심사위원님께서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QS 박만서입니다. 저희 거기 기존에 빚었던 분들 많고 하셔서 매우 반갑고요. 오랜만에 뵙습니다. 저희 요새 또 부와 관련된 이슈들이 많고 또 하실 일이 많을 텐데 저희도 27,000일 22버전도 준비하시고 해야 될 일들이 있어서 또 이렇게 시간 내주셔서 와주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제 27,000이 22버전이 이제 작년에 이제 발표되는데 여러 가지 지금 뭐 준비를 하시는 그런 업체도 있고 저희도 이제 관련된 부분을 많이 준비하고 있는데요. 이 시간을 통해서 뭐 전반적인 내용을 다 설명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왜냐하면 이게 짧은 시간에 설명하기는 좀 많은 양이어서 또 주요 이제 변경된 부분이나 혹은 이제 저희가 전환 심사나 신규 심사를 어떻게 해야 될지 이런 부분을 좀 초점을 둬서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공지를 조금 드리면 저희가 이제 뭐 어렵게 시간을 내주셔서 참석을 해주셨기 때문에 저희가 10시부터 5시까지의 교육에 대한 이제 교육 확인증을 발급해 드리니까요. 혹시 이제 필요하신 분들은 말씀해 주시면 저희가 메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저희 또 그 전문 교육도 받아야 되고 하는 또 그런 니즈도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필요하시면 말씀 주시고요. 그리고 저희가 아마 점심 시간이 아마 11시 반부터 요 뒤에 식당에서 같이 진행될 건데요. 오전 세션은 한 11시 한 20분 정도까지 진행을 하고 그다음 진행을 하겠습니다.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지금 이번 세미나는 그 27,022 버전에 대한 전환 교육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뭐 기존에 심사원 퀄리파이가 있었는데 이거 전환 교육 받은 부분 인정이 되느냐라고 하는데 그런 세미나는 아니고 소개라고 생각이 될 것 같고요. 저희가 이제 아직은 그런 전환 교육에 대한 그런 정확한 그런 것이 나오지 않아서 세미나 위주로 해서 소개를 할 거고요. 아마 저희가 이제 자세한 내용들은 하반기에 그 2022 버전을 기준으로 해서 그 실무자 교육 코스를 만들어서 그때는 이제 좀 더 자세한 내용으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아까 그 앞전에 이제 김도진 책임님께서 저희 그 심사 끝나고 설문조사해서 만족도가 안 좋으면 다시는 이제 그 심사원을 배정하지 않겠다라고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생각해보니까 저도 빠진 게 있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지금 우려가 되는데 저희가 필드에서 만나뵈면 저희가 도움을 드릴 수 있는 건 최대한 도움을 드리고 할 테니까요. 좀 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뭐 설명을 할 텐데요. 일단 정보보호 시스템 이런 포함해서 저희가 이런 규격들을 하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뭐 교육을 하는 이유는 근본적으로 뭐 ISO에 대한 그 스탠다드가 또 그 비즈니스 프로세스에 대한 부분을 저희가 매니지먼트하는 시스템이고 27,001은 거기에서 모든 프로세스에서 연계되어 있는 그 보안의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밀성, 무결성, 가용성에 대한 그런 특징들은 이미 다 알고 계시는 분들이고 그래서 설명 안 드릴 거고 특히나 이제 27,001에서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리스크 매니지먼트죠. 그래서 모든 그런 보안 이슈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리스크 매니지먼트 기반으로 해서 관리를 해야 된다라는 게 이제 모든 스탠다드의 기본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외에 이제 뭐 이런 효과들이 있다라고 하는데 이 부분들은 이미 뭐 다 운영을 하고 계시고 하시기 때문에 잘 알고 계실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 주요 변경 사항들을 좀 볼 텐데요. 여기 보면 이쪽에 잘 안 보이네요. 우리가 앞을 보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크게 보면 소소한 것부터 설명을 드리면 이제
저희가 27001이 있고 27002가 있습니다. 27002가 먼저 작년에 퍼블리싱이 됐고 이제 하반기에 27001이 이제 퍼블리싱이 됐는데 저희가 27001에서 보면 이제 문구가 좀 바뀌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는 뭐 디스탠다드라고 하는 용어를 썼는데 이제 그거를 이제 뭐 용어를 좀 바꿨다라는 소소한 부분이고 그리고 이제 영어 표현을 좀 심플하게 했다고 합니다. 예, 했는데 제가 보기에는 뭐 똑같습니다. 예, 제가 워낙 영어 실력이 출중하지 않아서 어쨌든 의도가 이제 잘못된 오역이나 이런 것들을 피하기 위해서 최대한 이제 그런 용어도 다 다듬어진 상태고요. 그리고 저희가 이제 그 하이레벨 스트럭처를 해서 그 모든 ISO의 기본적인 골격이 있습니다. 저희가 규격서를 보면 1번부터 10번까지 항이 있는데 그게 이제 기본적인 하이레벨 스트럭처의 폼이라고 보면 되고요. 그래서 저희가 보통은 이제 4번부터 10번까지가 기본 프레임워크죠. 그래서 그 구조를 다른 스탠다드와 같이 쓸 수 있게 번호를 조금 변경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뭐 기존에도 동일하지만 이제 프로세서 거버넌스에 대한 부분들을 좀 강조한 부분이고요. 또 하나 특징적인 거는 저희가 그 27000이 안엑스 A에 보면 그 컨트롤 오브젝트라고 해서 이 통제를 하는 목적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합니다. 앞에. 근데 그 부분이 삭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보면 이제 컨트롤에 대한 이름과 컨트롤 설명만 있고 컨트롤 오브젝트는 따로 이렇게 표현되어 있지 않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가 보면 이제 그 안엑스 A도 보면 이제 모니터링에 대한 부분들이 조금 이제 강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IT에 대한 모니터링도 그렇고 물리적인 보안에 대한 모니터링도 상당히 강조되고 있는 그런 규격으로 나왔고요. 이 부분은 저희가 다른 규격을 봐도 기존에 이제 물리보안 쪽에서 단순하게 어떤 이제 방어하고 감시하고 하는 기능에서 모니터링까지 적극적으로 하는 부분을 좀 요구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변경 계획이라는 그런 항목이 추가됐습니다. 이 부분 뒤에 설명을 드릴 거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보면 저희가 항목이 이제 변경이 되고 구성이 변경이 됐는데 이거는 이제 뭐 저희가 2014년 이후에 여러 가지 보안 이슈도 있고 보안 환경도 바뀌었는데 이게 변경이 상당히 늦게 된 편이긴 하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감안해서 좀 변경이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 표지를 보면 기존에는 저희가 인포메이션 테크놀로지 시큐리티 테크닉 이런 표지를 가지고 저희가 나왔었는데 지금 22 버전을 보면 인포메이션 시큐리티뿐만 아니라 사이버 시큐리티와 프라이버시 프로텍션에 대한 그런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존에 뭐 인포메이션 시큐리티와 사이버 시큐리티를 보면 사이버 시큐리티는 어떻게 보면 세이프티의 관점에서의 그런 이제 보안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근데 최근에 뭐 OT 보안이라든가 혹은 이제 뭐 자율주행 같은 그런 자동차 모바일 같은 부분에서의 보안 그 포함된 전반적인 부분을 포용하셨다라는 표현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 보면 저희가 이제 그 하이레벨 스트럭처라는 거는 최근에 나온 게 아니고요. 2012년부터 이제 도입이 됐는데 저희가 그 이제 2014 버전에도 그 구조를 가지고 있었는데 좀 더 이제 저희가 그 하이레벨 스트럭처라는 구조에 좀 더 근접할 수 있도록 약간의 구조 변경이 있다. 이거는 27000일 그 앞에 4항부터 10항까지 있는 내용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구조가 바뀌었다. 바뀐 게 뭐 많이 바뀌지 않았고요. 소소하게 바뀌었는데 그 이유가 이제 이 하이레벨 스트럭처를 맞추기 위해서다. 이거는 이제 설명드렸지만 뭐 어느 업체 같은 경우에 이제 부처질도 하고 뭐 환경 보건 여러 가지 그 스탠다드를 하는 이제 그런 기업에서는 각각의 스탠다드에 대해서 별도의 그런 프로세스를 만드는 것보다 그걸 조화롭게 쓸 수 있도록 하자라는 취지에서 모든 ISO는 이런 하이레벨 스트럭처를 가지고 있고요. 이 구조를 좀 더 준용을 했다가 이제 22 버전의 특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저희가 이 내용은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보면 9001 같은 경우도 보면 잘 안 보이시겠지만 여기 보면 이제 저희가 PDCA 사이클에 대한 부분은 많이 들어보셨죠. 저희 IS 27001의 기본 개념이고요. 이
이 개념이 이제 9001에서부터 시작됐다고 보시면 되고요. 9001도 보면 이 1, 2, 3항에 대해서는 동일하게 뭐 용어나 이런 설명들을 하고 4항부터 10항까지는 동일합니다. 그래서 이 항목들로 4.1부터 4.4, 뭐 10.1부터 10.3까지 있습니다. 저희는 이제 27,001은 10.2까지 있지만 이 구조를 똑같이 맞췄다라는 것이고요. 이 부분이 뭐 14,001이라든가 45,001, 50,001 이 다 동일한 그런 형태로 같이 있도록 하고 27,001이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뭐 크게 바뀐 부분은 없죠. 저희 3C의 이 사이클에 맞게 4항부터 10항까지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구조는 모든 ISO 스탠다드 규격이 동일하다. 그래서 스탠다드 규격이라고 하는 거는 매니지먼트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 ISO 규격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저희가 뭐 27701이라든가 27018, 27017 같은 이런 내용이 없죠. 그거는 이제 그 스탠다드들을 이제 27001을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그 매니지먼트 시스템에 대한 요구사항은 27001에 있다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이 구조를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혹시 저희 그 ISO 27001을 지금 유지하시거나 지금 잘 알고 계실 텐데 혹시 처음 접하시는 분도 있으실까요? 예, 거의 없으시죠? 예. 지금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 세부적인 내용들을 다 설명을 드리기 시간이 안 될 것 같고 해서 저희가 기본적인 전제를 27,000일에 대한 기본 지식을 가지고 있다는 기반 하에 말씀을 드린 거고요. 저희가 이제 4항에 보면 이제 저희가 뭐 그 조직의 맥락이라는 부분이 있고 여기서 중요한 부분들은 이제 저희가 그 인증 범위에 대한 그 매니지먼트 시스템에 대한 범위를 확정하는 부분과 제일 중요한 부분인 이해관계자의 요구사항을 파악하라, 이해하라는 부분이 그 4항에 있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5항에는 저희가 리더십 부분이 있죠. 리더십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탑 매니지먼트에 대해 요구사항들이 들어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6항에는 저희가 정보보호 위험에 대한 식별 분석 처리에 대한 계획을 세우는 그리고 7번 항에는 저희가 이 매니지먼트 시스템의 구축, 운영, 유지를 위한 적절한 리소스 활동과 확산과 인식 제고 같은 부분이 이 항에서 요구되는 사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항을 보면 기존의 2013 구정과 바뀐 부분이 많지 않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8항 운영 쪽에 보면 저희가 이제 리스크 매니지먼트에 대한 부분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9항에는 평가, 내부 감사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포함되어 있고 10항에는 개선에 대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렇게 큰 그 규격의 그런 골격에 보면 바뀐 게 거의 없어 보이죠. 크게 변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이런 프레임은 같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거를 이제 하이레벨 스트럭처라고 기존에 불렀고 저희가 이제 2022 부전 목표는 이제 하모나이즈 스트럭처라고도 부르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이제 조화롭게 조화로운 구조로 가야 된다. 다른 스탠다드와도 조화롭게 이 구조를 가질 수 있도록 했다라는 부분입니다. 좀 더 저희가 이제 그 변경된 부분을 좀 보겠습니다. 변경된 부분 보면 저희가 작년 상반기에 먼저 2022 버전에 27002가 나왔죠. 나와서 그 저희가 안엑스 A에 대한 이제 가이드라인들이 먼저 나왔고 그 다음에 이제 가을에 하반기에 이제 27001 22년 버전이 나왔는데요. 그래서 먼저 나온 이제 27002에서 사용한 통제명과 그 통제 사항들을 그대로 27001에 적용했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그 아까 4항에 보면 그 조직에 대해서 저희가 이해관계자라든가 그 다른 체계의 범위에 대한 부분들을 언급하고 있는데
여기에 이제 새로 이제 추가된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리고 C항에 보면 이제 정보보험 관리 시스템을 통한 이런 이해관계자들이 요구사항 중 어떤 것이 해결될지에 대해서 설명을 한다라는 부분이 이제 추가됐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앞에 항에 그 전에 내용에 보면 저희가 이제 그 정보보험 관리 시스템에 대한 관련돼서의 이해관계자를 파악하고 그 이해관계자의 보안 요구사항들을 제출했느냐라는 부분이 이제 앞에 부분인데, 그럼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좀 더 적극적으로 무엇을 해결할 것인지 해결되는지에 대한 부분까지 요구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있다고 해서 저희가 뭐 기존의 어떤 그런 프레임에서 크게 바뀐 부분은 아니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아까 초반에 설명드렸을 때 이제 27001-22 버전이 프로세스를 좀 더 강조했다라는 부분은 저희가 이제 4.4항에 보면 이제 조직이 필요한 이제 프로세스와 그 영향을 포함하여 정보 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효과적으로 유지를 하고 지속적으로 개선을 해야 된다라는 부분이 이제 4.4항에 있는데요. 여기서 이제 필요한 프로세스와 그 영향을 포함한다라는 부분이 이제 봤을 때 저희가 이제 프로세스 부분을 좀 강조했다라고 보는데, 저희 이 프로세스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조금 뒤에서 설명을 좀 더 드리겠는데요. 저희가 일반적으로 그 관리 체계에 대해서 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운영할 때 가장 이제 기본이 되는 개념 중에 하나가 이런 프로세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저희가 좀 더 강조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저희 기존의 규격도 뭐 프로세스에 대한 내용이 없는 건 아니고요. 동일하게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기존에 그 프로세스 기반으로 구축을 하고 운영을 하셨는데, 좀 더 22 버전에서는 거기에 대해서 강조를 했다라는 부분이고, 아마 저희도 이제 추후에 이제 심사나 이런 부분에 들어갈 때에도 이런 프로세스에 대한 부분들을 조금 더 관심 있게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또 보면 저희가 이제 그 6.1.3항의 C의 노트에 보면 저희가 이런 항목이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그 통제 항목을 삭제하고 통제를 이제 그 인포메이션 시큐리티 컨트롤이라는 용어로 대체했습니다. 저희가 규격서를 보면 저희가 그 컨트롤 오브젝티브라는 그런 항목이 빠져 있습니다. 혹시 저희 그 27001-22 버전을 보신 분 계실까요? 한번 보셔야겠죠. 네, 저희가 준비를 하려고 하면 그 규격서를 봐야 될 건데, 저희 기존의 그 2014 버전은 저희 KS 버전으로 해서 지금 이제 한글화돼서 지금 무료로 볼 수 있는 상태인데, 22 버전은 아직 그렇게 한글화되어 있지 않아서 아무래도 저희 준비하는 과정에서는 그 22 버전에 대해서 27001과 27002에 대한 스탠다드를 구매하셔서 참조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좀 바뀐 부분이고요. 그리고 저희 그 SOA에 대한 내용이 6.1.3D에 있죠. 그래서 이 요구사항에 따라서 저희가 그 인증 심사를 준비할 때 SOA를 준비하고 관리하는 그런 이유일 것 같은데요. 또 여기서도 어떤 내용적인 면이 바뀐 건 없고요. 좀 더 명확하게 문장을 재구성한 정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안엑스 A의 그 통제 항에 대해서 저희가 뭐 제외되는 것들을 왜 제외되는지에 대한 부분을 명확하게 해야 된다, 그런 근거가 있어야 된다라는 부분이고, 이 부분들도 저희가 뭐 기존의 요구 사항과 많이 바뀐 부분은 아니고 같은 내용인데 좀 더 문장을 재구성했다, 더 명확하게 그걸 표현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이제 6.3이 2013 버전에 없다가 이제 새로 생긴 항입니다. 되게 짧게 요구사항이 표현되어 있는데요. 이 6.3에는 변경 계획이라는 그런 내용으로 있습니다. 이 변경 계획은 저희가 어떤
시스템이나 기존의 어플리케이션 같은 거에 대한 그런 변경 관리와는 다르게요. 이 정보 관리 체계 ISMS에 대한 변경이 필요할 경우 그를 미리 계획을 하고 검토하고 한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ISMS 자체에 대한 변경 계획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사전에 검토되고 그것들에 대해서 변경을 해야 된다라는 부분이 이제 6.3에 새로 추가된 내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저희가 이제 어떤 내부적으로 그와 관련된 큰 변화가 있거나 이슈가 있을 경우에 이런 IS 시스템이 변경될 수가 있죠. 스코프가 바뀔 수도 있고 저희가 어떤 시스템적으로나 물리적으로 환경이 바뀔 수도 있고 또 기존에 지금처럼 어떤 규격이 변경되면서 저희가 이제 통제해야 되는 것들이 새로 추가되거나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이제 변경 계획과 저희가 이 ISMS 프로세스가 변경이 되거나 할 때에는 그를 사전에 계획을 하고 검토해서 진행을 해야 된다라는 것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소소하게 보면 이제 8.1항에 보면 이제 조직인 운영 계획에 대해서 운영 계획 및 통계 프로세스에 대한 기준 설정하고 이에 따라서 프로세스 통제를 구현하라라는 부분인데 그러니까 이 부분도 보면 저희가 프로세스에 대한 부분들이 강조됐다라고 보는 하나 이제 내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운영을 하시다 보면 여러 가지 이제 세부적인 내용들에 대해서 저희가 고민을 해야 되고 검토를 하고 이행을 하실 텐데 이 매니지먼트 시스템이라는 이런 스탠다드의 기본적인 개념은 저희가 프로세스에 대한 그런 접근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근데 간혹 저희가 보면 이런 프로세스에 대한 부분을 많이 이제 놓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부적인 이제 안엑스에 대한 내용으로 많이 이제 저희가 이해를 하고 접근하시다 보면 기본적인 요구사항에 대한 부분들이 좀 간과되는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들은 저희가 애초에 이제 ISMS가 구축이 되고 운영이 되는 시점에서 저희가 고려돼야 되겠지만 이 부분들은 변경이 필요한 부분들은 저희가 적절하게 변경을 해야 되는 그런 이슈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저희가 프로세스로 우리가 좀 구성을 하는 게 좋으냐라는 부분도 있을 거고 저희가 이제 보면 기본적으로 어떤 프로세스라는 개념을 좀 더 어떤 한 단일 작업에 대해서 생각하는 경우도 있으실 텐데요. 여기서 얘기하는 프로세스는 이제 큰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 큰 개념 안에 저희가 세부적인 어떤 그런 보안에 대한 부분들은 프로시저에 대한 개념을 좀 더 세부적인 내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보면 크게 한 열 몇 가지의 그런 프로세스 개념으로 보고요. 이 프로세스의 개념을 이렇게 보시면 아마 저희 안엑스 A에나 이 하이레벨 스트럭처에서 요구되는 사항들을 큰 묶음으로 해서 하나의 프로세스를 이해하는 그런 개념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거든요. 지금 이제 이런 형태로 운영을 하시는 기업도 있을 거고 이제 그렇지 않은 부분도 있을 텐데 이 부분은 뒤에 설명을 드리겠지만 참조하셔서 지금 27022 버전에서는 이런 프로세스에 대한 부분들을 좀 더 강조하고 있다라는 부분이고 그러니까 이걸 강조하는 이유는 앞에서 설명드렸듯이 이게 하모라이즈드 스트럭처라고 해서 다른 ISO의 매니지먼트 시스템과 그런 통합성을 위해서 이렇게 요구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이제 소소한 내용이긴 한데요. 저희가 9.1, 9.2.2, 9.3.4, 10.2 등등 여러 조항에서 이제 문서화에 대한 부분을 명확하게 요구하는 사항들이 있습니다. 저희가 문서화라고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페이퍼 형태이든 시스템적이든 어떤 저희가 문서화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있고 그걸 이제 에비던스로 관리를 해야 되는 부분인데
저희 프레임워크에서 일부 항목에서는 이런 내용에 대해서는 문서를 해서 명백한 에비던스를 관리해라라고 요구하는 항목들이 몇 개 있습니다. 그런 항목들 저희가 유심히 보고 거기에 대해서 그 기업의 환경에 맞게 페이퍼 형태든 뭐 시스템 형태든 해서 문서화해서 관리해야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그 외에 뭐 9.2나 9.3의 그 조항들이 좀 다시 순서가 바뀌거나 10.1, 10.2의 순서가 바뀌는 이런 정도의 이제 변화가 있고요. 9.1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9.2가 원래 하나의 조항으로 되어 있었는데 2022 버전에서는 그게 하이레벨 스트럭처 구조에 맞게 9.2.1과 9.2.2로 분리되어 있습니다. 분리했지만 내용적으로는 크게 바뀐 부분은 없고 그냥 구조만 하이레벨 스트럭처에 맞게 바뀌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9.3 역시 그 매니지먼트 리뷰에 대한 부분의 내용이 많이 바뀐 부분은 아니고 이것도 하이레벨 스트럭처 구조에 맞게 9.3.1과 9.3.2로 분리해서 다시 표현을 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10의 그 개선에 대한 부분에서는 저희가 원래 이 부분이 10.1항이 10.2항으로 바뀌고 10.2항이 10.1로 바뀌는 순서 바뀐 정도의 변화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변화들은 앞에서 설명드린 그런 하이레벨 스트럭처의 구조에 맞게 다른 표준과 동일한 그런 유사성을 가져가기 위해서 변경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외에 또 변경된 사항을 보면 저희가 그 27001 그 스탠다드를 쭉 읽어보시면 이 27001에 참조하는 여러 가지 스탠다드들이 있습니다. 뭐 리스크 매니지먼트 관련돼서는 이제 뭐 31000이 있고요. 그다음에 27002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 스탠다드를 레퍼런스 하고 있는데 그 해당 레퍼런스들도 이미 다 업데이트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레퍼런스들이 업데이트된 그런 버전으로 다시 변경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레퍼런스 하는 스탠다드에 명확한 표현을 했다라고 보시면 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저희가 이번 7002 스탠다드를 보시면 여러 가지 그 스탠다드를 참조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앞에서 이제 쭉 그 설명드린 부분은 그 27001의 앞부분이죠. 부분 4부터 10항까지에 대해서 어떤 내용들이 좀 바뀌었다라는 부분이고 이런 부분들이 큰 틀에서는 많이 바뀌지 않았습니다만 이제 소소하게 이제 추가적으로 요구되는 사항이 있기 때문에 기존에 저희가 운영하는 이제 그런 운영 시스템에서는 큰 이렇게 변화는 없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 그리고 이제 뭐 뒤에 설명도 드리겠지만 안엑스 A 통제 사항에 대해서도 새로 추가된 부분도 있지만 근본적으로 통합되거나 변경, 업데이트되는 부분이어서 많은 이제 변화는 없을 것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아마 이제 저희가 이번 7022 버전을 이제 준비하시면서 제가 얼만큼 바뀌고 또 뭘 또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좀 고민을 많이 하셨을 것 같은데요. 제가 내용을 이렇게 쭉 보면 물론 이제 그 세부적인 내용을 보면 27002의 내용을 보면 이제 뭐 새로 나오는 부분도 있고 한데 근본적으로 27001의 그런 구조나 내용을 봤을 때는 물론 추가되는 부분도 있고 하지만 그 내용들이 저희가 아예 없던 내용은 아닙니다. 기존에 다 거기에 관련된 그런 보안 활동들을 다 하셨고 다 하시는 내용인데 그거를 구체적으로 통제 항목에 명시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저희가 뭐 그 27001 2013 버전이 처음 나왔을 때 2013년도에도 2005 버전에서 이렇게 바뀌면서 오랜만에 바뀌면서 이게 이제 얼마큼 바뀌는 거냐에 대해서 그때도 비슷한 상황이었거든요. 하지만 이제 크게 뭐 어떤 보안 업무의 프로세스가 바뀌거나
큰 변화는 많이 없었어요. 단지 이제 거기서 요구에 대한 사항들에서 추가적으로 우리가 좀 더 준비를 했을 뿐인데 2014 버전이 처음 나왔을 때는 저희가 뭐 그 리스크 매니지먼트에서 이해관계자들에 대한 요구 사항을 분석하고 판단하는 부분이 그 전에는 없던 부분이 이제 좀 나와서 그 부분이 좀 더 이슈가 된 부분이고 아마 지금도 저희가 그 정보보호 활동을 하시면서 OEM이라든가 공급업체라든가 혹은 내부적으로 그런 이해관계자들의 보안 요구사항을 저희가 파악하고 이해해서 그거를 저희가 평가하고 조치하는 이런 그런 사이클을 돌리듯이 저희가 2022 버전에서는 뭐 그 부분 동일하게 적용이 되고 앞에서 설명드렸지만 이제 모니터링에 대한 부분들이 조금 더 강조된 이런 부분들이 있고요. 그리고 프로세스에 대한 부분도 강조가 되고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근데 이 프로세스에 대한 개념이 아예 새로 나온 건 아니죠. 아니고 좀 더 강조됐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저희가 이제 아까 좀 설명 해드릴 때 이 4.4와 8.1에서 이 프로세스에 대한 부분을 좀 더 이렇게 구체적으로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아까 설명드릴 때 프로세스와 프로시저의 그런 개념에 대해서도 좀 잘 알고 계실 것 같아요. 프로세스가 뭔지, 프로시저가 뭔지. 저희가 뭐 보면 뭐 기본적인 절차가 있고 그 절차 안에 또 세부적인 또 절차가 있다. 이런 개념이 있을 거고요. 이게 조직의 어떤 그런 특성마다 다를 것 같아요. 어떻게 구성했나 따라서. 그래서 저희가 크게 보면 이제 저희가 이렇게 프로세스를 좀 구성을 한 걸 좀 예시로 보여드리겠습니다. 보면 죄송합니다. 보면 이제 저희가 크게 18개의 프로세스를 이렇게 좀 구분을 했습니다. 구분을 하고 그 중에 4개는 그 하이레벨 스트럭처에 대한 그런 프로세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리고 그 외에는 이제 안엑스 A, 그러니까 통제 사항에 대한 부분들을 그룹핑해서 이렇게 프로세스를 구성을 하고 운영을 할 수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저희가 ISO 이제 심사를 할 때 보면 저희가 뭐 이런 프로세스, 각각 프로세스에 대한 부분들을 이렇게 자세하게 보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거든요. 또 보면 저희가 어찌됐든 이제 평가를 하고 심사 결과를 낼 때는 이런 프로세스 기반으로 저희가 판단을 하고 레포팅을 하게 됩니다. 앞에 보면 이제 저희가 컨텍스트 앤 ISMS라는 프로세스가 있죠. 여기 보면 이제 4.1항부터 6.3, 5.8.1이 있고 저희가 4.항에 대해서는 앞에 설명드렸듯이 이해관계자의 그런 요구사항을 우리가 식별하고 분석하는 부분일 거고 그 다음에 우리 관리 체계에 대한 범위를 설정하는 부분일 거고요. 그리고 이제 새로 추가된 6.33 이 ISMS의 변경에 대한 계획을 세워야 된다. 변경이 있을 경우에 그러니까 이런 사항들을 이제 저희가 하나의 프로세스로 관리하고 이 안에서 이제 여러 가지 그러면 세부적인 내용들이 있을 거고 이런 부분들을 이제 그 하나의 프로시저 개념으로 이제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뭐 이거는 뭐 참조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런 내용으로도 저희가 프로세스를 구분할 수 있다. 그래서 크게 보면 뭐 리스크 매니지먼트라든가 평가하는 부분 그리고 그 P01부터 P14까지는 안엑스에 있는 내용을 저희가 각 그 기사성이 있는 내용을 이렇게 묶어서 하나의 프로세스로 구성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프로세스라는 거는 저희가 예를 들어서 KPI를 관리했잖아요. KPI 부분을 보면 보안 부서에서 그 보안 KPI로 평가하고 하는 부분도 있을 거고요. 저희가 이 ISM에서 말씀드리는 부분은 이 정보 관리 체계에 대한 KPI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관리 체계가 운영되고 유지되는데 거기에 따라 이제 적절한 평가와 개선되고 있는가라는 부분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본적으로 보면 이제 KPI 부분에서는 이 프로세스 단위의 그 KPI를 저희가 막 요구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예, 그래서 기본적으로 조직에서 가지고 있는 그런 KPI를 저희가 보고하는데 원칙적으로는 이런 프로세스가 수립이 됐으면 이 해당 프로세스에 대한 KPI를 관리하는 게 여기서 요구되는 사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에 대해서 우리가 각각의 프로세스에는 이제 세부적인 또 프로시저 내용들이 있을 거고 그런 것들을 조합을 해서 KPI를 구성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프로세스를 강조한다라는 개념에서 기존에는 이제 이런 부분들을 있었지만 저희가 이렇게 강조해서 보거나 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안엑스 A를 이렇게 보면 이 부분들이 아마 좀 많이 궁금해 하실 것 같아요. 저희가 2013 버전에서는 총 14개의 조항에 대해서 114개의 컨트롤이 있었죠. 이것이 이제 4개의 카테고리로 구분이 되고 총 93개의 컨트롤로 변경이 됐습니다. 총 11개의 신규 요구사항이 있고 그 다음에 24개의 병합된 요구사항들이 있고 그 외에는 그대로 유지되면서 내용이 좀 업데이트 됐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내용에 대한 업데이트는 27001에 보면 업데이트 내용을 확인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27002를 보시면 거기에 내용들이 좀 업데이트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기존 지금 2013년 이후에 여러 가지 이제 보안에 대한 환경들이 변경됐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부분들이 조금 이제 업데이트 됐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러니까 27001의 안엑스를 보면 그냥 컨트롤만 있습니다. 이렇게 컨트롤과 거기에 대한 설명만 있기 때문에 똑같은 이름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세부적인 내용들은 이제 27002를 저희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저희가 2022 버전뿐만 아니라 기존의 2014 버전에서도 그런 세부적인 내용들에 대해서는 27002의 가이드라인이나 베스트 프랙티스를 보는 거를 저희가 공고를 드렸듯이 2022 버전도 동일한 환경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근데 보면 병합되거나 업데이트 된 게 대부분이고 신규로 된 건 11개 항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 11개 항목도 저희가 대부분 다 보안 조직에서 하고 있는 업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보면 2022 버전의 그 안엑스 A를 보면 크게 4개의 그런 카테고리로 분류되어 있고요. 조직적인 통제와 기술적 통제, 물리적, 인적 통제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개수로 보면 조직적 통제와 기술적 통제가 거의 대부분의 양을 차지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물리적인 통제와 인적 보안 분리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2014 버전에서 기술적인 부분이 일부 추가되거나 통합돼서 그대로 8의 기술적 통제에 들어가 있고요. 물리적인 통제도 한 개 항목이 추가돼서 기존의 2014 버전에 있는 내용들이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쪽 보안이 별도로 빠져 있고 그 외에 저희가 있던 통제 항목 그룹들이 조직적 통제로 좀 들어갔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27002의 내용을 보면 각 컨트롤마다
통제 분류를 위해서 5가지 속성을 좀 표현하고 있습니다. 5가지 유형의 속성을 표현하고 있는데 또 그 5가지 유형은 또 이제 컨트롤 타입, 어떤 통제이냐, 또한 그 보안의 속성, 그리고 그 3가지 속성이 있죠. 기밀성, 가용성, 무대성에 대한 이런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사이버 보안에 대한 개념, 운영에 대한 능력, 뭐 보안 도메인 이렇게 이제 각 컨트롤에 대한 속성들을 다 표현하고 있는데요. 이거는 이제 어떤 이유이냐 하면 저희가 어떤 조직에서 보안에 대한 그런 통제를 적용할 때 어떠한 그런 컨트롤을 적용해야 되느냐라는 걸 고민할 때 이 속성을 가지고 브리핑에서 사용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딱히 이 속성을 가지고 우리가 뭔가 해야 된다라기보다는 우리가 이 컨트롤을 사용할 때 어떤 용도로 사용하는 게 좋냐, 혹은 어떠한 이슈에 의해서 우리가 통제를 검토할 때 무엇을 봐야 되느냐라고 우리가 검색을 하거나 분류를 할 때 이 속성을 이용하면 좋다라는 게 이 이유라고 볼 수 있습니다. 보면 그러니까 이 속성에 대한 부분은 27001에는 없습니다. 27001에는 그냥 컨트롤에 대한 그런 설명만 있고 이 속성에 대한 부분은 27002 그 가이드라인에 있습니다. 또 보면 그 통제 유형에 보면 저희가 이 통제가 예방을 위한 거냐, 어떤 검출을 하기 위한 거냐, 프레티브가 규정을 하기 위한 거냐 이런 특징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통제마다 이런 다 5가지의 그런 유형을 다 놓고 이 통제 항목은 예방의 목적이 있다. 혹은 이건 CIA 중에서 어떤 보안의 특성을 가지고 있다라는 부분들이 각 통제 항목마다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 외에도 저희가 사이버 시큐리티에 대한 부분이고요. 저희가 사이버 시큐리티 같은 경우는 앞전에 설명드렸지만 저희가 정보 보안에 대한 개념에서 조금 물론 이게 확장이냐 아니냐 이런 걸 좀 판단하기는 그렇지만 사이버 시큐리티는 세이프티 개념까지 좀 봤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그런 특징들이 저희가 식별하고 보호하고 디텍트하고 하는 이런 특징들을 27001의 각 통제 항목마다 이 통제 항목은 사이버 시큐리티 관련돼서는 이러한 특징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라고 표현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외에도 운영 능력이나 도메인, 보안 도메인 같은 경우도 저희가 이런 특징에 맞게 저희가 어떠한 목적으로 우리가 보안에 대한 통제를 할 거냐라고 했을 때 이 속성을 참조해서 구현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런 개념이 아마 2022년에 처음으로 나왔던 개념이고요. 이게 아마 앞으로 좀 유용하게 사용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떤 리스크 관리를 하거나 내부적으로 보안에 대한 관리를 했을 경우에 할 때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해야 되느냐, 어떤 예방의 목적이냐, 하고 혹은 무언가를 검출하기 위한 우리가 통제를 더 강화해야 되느냐, 혹은 사이버 보안에 관련돼서 어떠한 특징을 우리가 더 해야 되느냐라고 했을 때 거기에 대한 통제 항목들이 무엇이냐라는 것을 확인하기 위한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여기까지 보고 저희가 그 문서를 직접 배포해드리지 못하고 이건 이제 그 구매를 해야 되는 부분이어서 앞에서 설명드린 내용에 대해서 문서를 조금 더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게 작년 상반기에 나왔던 이제 27002 버전이고요. 이거는 저희가 2013 버전의 27002와 같은 기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27001의 통제 안덱스 A에 대한 세부적인 가이드라인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좀 시끄러워서 조금만 나가겠습니다. 네, 저희 앞에 구조를 보면 2022 버전은 아덱스 A가 크게 4개 카테고리로 구분되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A.5부터 A.8까지 되어 있고요. A.5의 조직적인 통제 각각의 항목에 대한 그런 가이드가 들어가 있고요. 그 외에 인적 보안, 기술적 보안, 물리적 보안 이렇게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각 통제 항목을 보면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 통제 항목의 속성을 각각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의 통제 항목 그죠? 네, 이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5.1에 이제 정보 관련 정책 이런 통제 항목이고 여기에 다섯 개의 이런 속성을 표현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각 통제 항목마다 이런 속성을 표현해서 우리가 통제 적용을 좀 더 쉽고 유용하게 할 수 있도록 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컨트롤 부분은 27001에 있는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27001이 이 내용을 그대로 준용해서 구성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먼저 27002가 먼저 퍼블리싱이 되고 하반기에 27001이 이제 퍼블리싱이 됐는데요. 그래서 될 때에 이런 통제 항목의 구성, 요 번호와 이름과 컨트롤을 그대로 사용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외에 목적이라든가 가이드라인 같은 경우에는 이제 27002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저희가 저도 이제 예전에 보안 컨설팅을 했었고 지금 이제 보안 심사를 하고 있지만 사실상 27002에 대해서 그렇게 관심 있게 본 거는 후반이었던 것 같아요. 초반에는 저희가 주로 이제 27001에 대한 내용을 가지고만 분석을 하고 적용을 하고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부분을 많이 보고 있었는데 사실상 저희가 통제를 적용하고 어떤 조직의 특징에 맞게 정보 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운영할 때에는 27002의 내용이 상당히 유용하게 참조가 되거든요. 저희 또한 이제 심사를 할 때도 어떤 개선이 필요한 부분들을 도출할 때에도 이 27002의 내용을 참조합니다. 그래서 저희 조직에서도 이 정보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운영을 하고 할 때에 27002의 내용을 많이 보시고 우리 조직에 맞는 그런 환경에 우리 조직에 맞게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이 도움이 많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 새로운 요구 사항들은 좀 오후에 저희가 진행을 할 계획인데요. 혹시 저희가 좀 시간이 좀 있어서 오늘 오전에 했던 부분 중에 혹시 궁금하신 부분이나 추가로 설명이 필요한 부분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궁금한 사항이라든가 제가 이제 어떻게 보면
그 반대로 생각했을 때, 그 여기 오신 분들이 여기서 어떤 것들이 좀 궁금해하고 어떤 것들을 조금 말했으면 좋겠다라는 부분들을 생각해봤을 때 아마 이제 이 변경된 부분에 대해서 뭐가 변경이 되고 그럼 우리가 어떻게 준비해서 전환 심사라든가 신규 심사를 준비해야 되느냐라는 부분이 될 것 같은데 그게 맞을까요? 제가 바라보는 게요. 네, 그래서 보면 제가 봤을 때는 뭐 뒤에서 또 설명을 또 한 번 드리겠지만 가장 저희가 먼저 해봐야 될 거는 신규 통제 항목 대비 저희가 기존에 이제 2013번째 통제 항목에 대해서 여기서 이제 저희 신규로 되는 게 있고 통합되거나 업데이트되는 게 있는데 갭을 한번 분석해보는 게 가장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갭 분석이라는 게 어떤 새로운 갭 분석이라기보다도 기존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SOA 가지고 신규 SOA 항목으로 만들어 놓고 여기서 통합되는 내용은 통합해서 구현을 하고 그다음에 업데이트된 내용들은 그대로 갖다 쓰되 내용적으로 업데이트된 부분이 있으면 뭐 그대로 갖다 쓰면 될 것 같고요. 그 외에 추가되는 부분에 11개의 추가되는 항목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구현이 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 거의 SOA를 저희가 준비하시면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뭐 제가 말을 되게 쉽게 드렸죠. SOA 이렇게 두 개 해서 하면 된다. 이게 저희가 이제 규격서를 한번 보시면 좀 이거를 쉽게 준비할 수 있도록 구성이 되어 있어요. 27,001 뒷부분을 좀 보여드릴게요. 저희가 기존에 저희가 구성되어 있는 SOA의 통제 항목 배열과 저희가 새로 바뀐 기준으로 다시 갭 분석을 할 때 그 매핑을 해야 되는 것도 필요할 텐데 이 매핑을 위한 테이블이 27002에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2013 버전으로 한번 설명이 되어 있고 그다음에 2022 버전으로 그 기준으로 설명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안엑스 B 이런 부분에 보면 이 5.1을 시작하는 게 이제 2022 버전의 통제 항목이고요. 그 다음에 이게 2013 버전의 어떤 통제 항목이다라고 매핑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추후에 이제 2022 버전의 SOA 준비하실 때 기존의 내용들을 충분하게 활용해서 사용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단지 이제 11개의 신규 항목에 대해서만 추가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새로 추가되는 이런 항목 외에는 다 기존의 항목들이 통합되거나 그대로 같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건 저희가 27002를 구하셔가지고 내용을 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이거 참조하시면 뭐 그렇게 많이 바뀌진 않았다라는 게 아마 보일 건데 이거를 이제 보기 전까지는 항목 카테고리가 14개에서 4개로 바뀌고 통제 항목이 14개에서 43개로 바뀌었으면 뭐 엄청 많이 바뀌었겠다라고 보실 텐데요. 이렇게 보면 바뀌긴 바뀌었지만 그렇게 많이 바뀌지 않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면 이제 2022년 버전에서 어떤 것들이 지금 신규로 요구되고 있고 또 어떤 항목들이 통합되고 그대로 유지되는지에 대해서는 이제 오후에 좀 설명을 드릴 거고요. 네, 저희가 이제 아마 오전에는 여기까지 하고 점심을 드시고 이제 오후에 시작할 텐데요. 저희 그